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키마카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키마카 건축 전문 강좌, 건축기사, 산업기사, 이 감호편 학습 전략을 말씀드리고자 할게요. 혹시 여러분들 건축기사 응시하려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산업기사 공부하시는 분. 맞아요. 여러분들이 건축기사나 산업기사 이 학습을 하기 위해선 가장 먼저 뭐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상대를 알아야겠죠. 어떻게 시험 문제 나오는지 혹시나 들어보셨습니까? 그래요. 여러분이 오늘 수업을 들은 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시험 문제가 나왔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걸 듣기 위해서 여러분한테 지금 강의를 진행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궁금한 게 있을 거고 궁금한 거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할 겁니다. 자, 우리 키마카 건축기사 산업기사 학습과정인데 이 첫 번째 키마카 그 건축기사 이론 교재로 수업을 진행을 해요. 이 이론 교재는 교재 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PPT로 수업을 진행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화면 안에다 각종 계산 공식 유도 과정 및 계산 문제 풀이 이론의 중요 요점을 우리가 같이 필기하면서 진행을 해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들 칠판 강의가 좋아요? PT 강의가 좋아요? 그럼 어떤 게 좋을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봤을 거예요. 칠판으로 이렇게 적고 지우고 적고 지우는 거. 그러면 칠판 강의에 장점이 있을 거예요. 이 칠판 강의의 가장 큰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칠판 강의는 학습의 이 과정을 이해할 수 있어요. 완성된 것이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풀어야 될 수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PT 강의는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PT 강의는 사실 상대적으로 명료하죠. 명료합니다. 왜냐하면 칠판 강의의 판서가 좀 흐리거나 하면 여러분들이 잘 못 알아봐요. 근데 굉장히 명확하게 표현될 수 있는 게 바로 PT 강의예요. 그럼 일단 칠판 강의는 어떤 단점이 있다? 사실은 판서를 하는 사람이 필기 스타일이나 그런 게 좀 여러분한테 익숙하지 않으시면 불편한 거예요. 내가 좀 알고 싶은데 잘 흘려 쓴 것 잘 안 보여. 이런 느낌이 갈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칠판이 좋다 생각해서 손 들어보세요. 칠판 강의가 좋아요. 그렇군요. 예, 안녕하세요. 자, 그다음 혹시나 나는 PT 강의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사실은 칠판 강의와 PT 강의가 장단점이 있잖아요. 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저는 사실 노량진에서 20년 이상 칠판 강의를 많이 진행을 했어요. 이 칠판 강의의 장점이 바로 뭐냐면 이 교육과정 학습 내용을 참 잘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건축사하고 기술사잖아요. 이 전공 수업을 워낙 강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사실 대부분의 많은 것들을 칠판으로 다 소화시켜서 그림도 그려주고 글씨도 쓰고 해요. 그런데 일부 분들이 아까 얘기했지만 좀 멀리 떨어지신 분들이 뒤에서 본다 그러면 글씨가 사실 아무리 크게 잘 안 보일 수 있잖아요. 학생들이 많으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학생들이 좀 자금은 안기는데 뒤에 있는 학생들은 잘 안 보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늘 해봤어요. 근데 PT 강의예요. 대학에서도 제가 한 20년 이상 강의를 했기 때문에 대학 강의는 PT 강의를 많이 하죠, 사실. 그리고 칠판이 없는 학교도 꽤 돼요, 이제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수님들도 이 PT 강의를 많이 활용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 PT 강의는 좋은 장점도 있고 나쁜 단점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장점은 뭐냐? 우리가 그 글씨를 쓰는 게 아니니까 그냥 이렇게 넘기면서 그냥 이렇게 완성된 모습을 보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 건축기사, 산업기사 보는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교육과정을 이해하고 명료하게 글씨를 좀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한 게 뭐냐면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칠판 강의 효과와 PT 강의를 동시에 장점을 살리면 어떤 게 필요할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개발한 게 바로 뭐냐면 자, 좋아. PT 강의가 있긴 한데 여기다 뭐까지? 여기다가 판서를 정교하게 사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학습 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강의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강의처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예시가 있죠. 구조역학이에요. 이 구조역학 그림이 나오죠. 그림은 사실은 결론이니까 있지만 그 그림을 이 과정을 통해 설명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과정이 나오는지를 상세히 설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설명하고 난 다음에 다음엔 다시 결과까지 또 보여줘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 이 학습 과정이 이렇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구나. 이해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개정된 KDS 컴퓨터 구조 설계 기준인데, 여기서 엡실론 CU라는 게 0.0033이라고 나오는데, 왜 0.033이 나오지? 라고 하는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럼 극한 배열률은 0.0033이라고 생각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야, 이 개정된 구조 설계 기준이 지금 학습이 안 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개정된 구조 설계 기준에 따라 이런 교육과정상 이 공식 있죠. 공식을 이런 유도하는 과정을 다 뭐로? 판서로 이렇게 정리해 드려요. 보기 좋죠. 지금 확대를 하면 좀 보기 쉬운데 예시니까 작게 써놨고요. 그 다음에 계획이에요. 이 계획의 모듈이라고 있잖아요. 모듈. 이 모듈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PPT가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여기다 뭘 썼어요? 보조적으로 판서를 해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스케치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 이 판서 강의 효과와 PT 강의 효과가 적절하게 조합될 수 있도록 고민을 했어요. 그럼 왜 이런 게 필요했을까? 사실 여러분이 공부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교재를 지참하지 않아도 예습 복습이 가능하면 어떨까라는 생각할 거예요. 왜? 사실 학습은 교재를 통해서 해야 돼요. 이런 교재가 있는데 이런 교재 이렇게 보면서 수업을 들어야 되는데 문제는 때에 따른 여러분이 뭐 전철을 탔다든가 아니면 어딘가 이동하거나 할 때 공부를 하고 싶은데 사실은 교재 무겁잖아요. 그래서 야 그러면 이 핸드폰으로도 이렇게 그냥 내용을 보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럼 예습과 복습이 아주 쉽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강의를 키마카에서 개발해서 진행을 하는 거고요. 다만 여러분이 이제 혼자 공부할 때 있잖아. 어느 정도 학습 공간이 주어진다 그러면 교재를 펼쳐서 밑줄을 긋거나 제가 강의했던 내용을 가볍게 정리해 보면 아주 재미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키마카 강좌죠. 이 키마카 강좌에 교재가 있어요. 이 교재가 있는데 이 교재를 보시면 살짝 보여드릴까요? 자, 일단 이러한 그 필기 문제집이라고 있어요. 필기 문제집 요거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현재 보시는 것처럼 건축기사, 산업기사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30일 만에 한 권으로 끝낸 필기 이론 교재가 있어요. 이 이론 교재 지금 제가 이걸로 강의 진행한 거예요. 이 강의 진행한 겁니다. 종전에 보여드리는 건 기출문제 풀이 집에 나와 있는 거고 이런 교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건축 산업기사 기출문제 풀이 과정이 있어요. 이렇게 지금 현재 3개의 그 필기 교재가 있는데 여러분이 만약 수강 신청을 할 때 선택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뭐 올 패키지 해가지고 뭐 필기 실기 다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필요에 따라 학습할 수 있도록 종합반이 있고 단과반이 있는데 이 종합반이에요. 이 종합반 같은 경우는 전체 이론 과목을 필기 과목을 모두 학습하시면 돼요. 단과반은 어떨까? 단과반은 계획 따로, 시공 따로, 구조인데 구조역학을 제외한 구조예요. 그 다음에 구조역학, 설비, 법규를 따로따로 신청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혹시나 뭐 다른 어떤 뭐 교육과정 교재라든가 뭔가 공부를 했는데 사실 뭐 키마크 강좌가 워낙 그쵸? 노량에서 워낙 20년 동안 뭐 현장 강의를 했던 강좌를 듣고 싶어요라고 할 때 혹시나 한 과목만 수강 신청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어요. 이게 관계 없습니다. 다만 교재는 아마 여러분이 구입을 하셔야겠죠. 교재 저렴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단가를 들을 수도 있고 아니면 종합반 들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기출문제 풀이 과정이라고 있어요. 이 기출문제 풀이 과정은 뭐냐면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여러분이 이론을 공부했어요. 이론을 공부하면 사실 기출문제는 저절로 많이 풀려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가 이론은 공부했지만 문제풀이를 따로 들을 필요가 있어요 라고 할 땐 기출문제풀이를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기출문제 풀이는 교재가 건축기사 필기 문제집이거나 또는 산업기사 필기 문제집이 있어요. 여러분이 기사를 공부하시든 뭐 필기를 산업기사 하든 선택이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기사를 한다 그러면 기사 필기, 산업기사 공부한다면 산업기사 필기 문제, 기출문제 푸시면 되는 거예요. 다만 이제 기출문제 풀이 같은 경우는 한글 파일을 제공합니다. 다만 한글 파일에 해설은 없고요. 해설은 제가 정성 들여 다 진행을 하는데 이 기출문제 풀이 과정은 대부분 이 칠판 판서로 진행을 해요. 왜냐하면 그 수업 과정 있죠. 문제를 풀이하는 이 과정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칠판 판서로 하고 아주 예외적으로 플러스
예외적으로 플러스 정전에 말씀한 것처럼 PT 강의가 일부 들어가긴 하지만 주체는 칠판 판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한글 파일을 제공하니까 혹시나 필기 교재를 뭐 다른 뭐 출판사 걸 누굴 구했다든가 아니면 뭐 친구가 합격을 해서 얻었다든가라고 하시는 분들도 요 풀력을 통해서 문제를 풀 수는 있어요. 그리고 이 기출문제 풀이는 다만 우리가 개정된 거 있죠. 개정된 법이나 기준을 반영했기 때문에 원래 시험에서 나왔던 이 문제들이 개정이 되면 다 고치거든요. 그래서 개정된 걸 다 반영해서 제공받는다라고 생각하시고 가정을 해요. 그럼 45도 부재라는 건 이렇게 삼각형의 형태를 보면 1대 1대 루트 2의 비율로 분배할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1대1대 루트 2 45도일 때, 자 이걸 머릿속에 두고 프레트레스로 해석할 때 우리 한 절정을 중심으로 힘의 평형, 그럼 한 절정으로 중심으로 힘의 평형은 어떻게 될까요? 시그마 F Y는 제로와 시그마 fx는 제로라고 하는 힘의 평형 조건만 가지고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한 절정을 좀 잘라봐요. 잘라보면 어떻게 보일까? 잘 보세요. 천천히.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1이라고 하는 힘이 존재합니다. 그럼 시그마 fy는 제로죠. 그럼 어떻게 돼요? 얘도 1이 돼야겠지. 그쵸? 그럼 얘는 뭐가 돼? 시그마 fx는 제로 하면 어떻게 돼요? 얘가 혼자밖에 없어요. 뭔가 짝 힘이 있어야지 뭐 제로가 나올 거 아니에요? 얘는 뭐가 돼? 그러니까 얘는 혼자밖에 없으니까 얘는 뭐가 돼? 영부제가 되는 거예요. 영부제. 짝이 없으면 뭐라고요? 영부제. 우리 패턴입니다. 하나의 절점에 하나, 둘, 세 개. 이때 반력이나 외력도 부재로 봅니다. 다시 한번 뭐라고요? 반력이나 외력도 부재로 반주해. 그럼 하나, 둘, 세 부재가 뭐였죠? 뭐였는데 나란하게 두 힘은 힘의 크기 갖고 방향은 반대가 될 거고요. 짝이 될 거고. 얘는 짝이 없으면 영부재가 되는 거예요. 영부재가 되죠? 요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영부재. 자, 한 절점에 몇 개 부재가 모였어? 3개 부재가 모였는데 나란히 평행한 두 힘은 영부재가 아니고 짝이 없는 한 부재가 영부재가 돼요. 요거는 패턴이에요. 패턴. 이해하시고요.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없으니까 무시하면 돼요. 그럼 얘가 1이죠. 요거 잘 봤을 때 부재를 누르고 있어요. 여러분 부재를 이렇게 누르면 압축이 돼요? 인장이 돼? 압축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부재는 뭐다?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압축 부재가 되는 거예요. 수직 부재는. 얘는 0 부재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 위로 올라가요. 위로 올라가면 이러한 부재가 모이겠죠. 한 절점에 이렇게 부재가 모였어요. 이때 얘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수직재는 압축재죠. 압축재니까 이렇게 눌러주는 거예요. 1이라고 하는 힘이 압축.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요. 아니 교수님 이렇게 그렸으면 여기도 내리면 되지 않아요? 아니죠. 이 부재가 어딘가 압축이라는 것은 절점을 짤 때 항상 뭐예요? 힘으로 눌러야 되는 거예요. 요거에서 많이 헷갈려요. 여러분들 보시면. 그죠? 하지만 머릿속에 싹 지우세요. 그렇게 만약에 공부했다 그러면. 뭐로 생각하면 돼? 이 부재가 압축재라면 어느 부분을 잘라도 힘을 가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요것 때문에 헷갈리신 분이 제가 봤을 때는 한 3, 40%.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석할 때는 항상 자를 때, 압축이다 그러면 얘가 압축이다, 얘도 압축이 돼야 되니까 절점을 자르면 눌러야 되고, 절점을 자르면 눌러야지 압축되잖아요. 그럼 얘가 1이에요. 그럼 시그마 fy는 제로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 힘과 같은 힘은 여기밖에 없네. 얘가 뭐가 돼야 돼요? 1이 돼야지 0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얘가 아까 45도 1대 1대죠. 루트 2죠. 1대. 얘가 1이 되고 얘는 루트 2가 돼야 돼요. 그러면 시그마 fx는 제로 1이 나오니까 얘는 다시 1이 나와야 되니까 얘는 압축재, 얘는 잡아당기니까 인장재 루트 2가 되네. 그럼 현재 이 프레트러스는 뭐가 돼요? 긴 부재가 인장을 받죠. 긴 부재가 인장을 받으니까 무엇은? 프레트러스는요. 유리하다. 등분파적으로 이렇게 영향을 미칠 때 우리가 이때 요 중심, 등각력 블록의 중심에 이렇게 라지시라고 하는 콘크리트 압축력이 작용한다는 거고, 인장철근의 중심을 지나는 이 부분이 라지티라고 하는 인장력이 발생하고, 이 C와 T는 무력관계니까 같으니까 이걸 이용해서 여러 가지 공식을 유추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C라는 게 뭐라고요? 0.85 FCK의 A 곱하기 B다라고 했고요. T는 ASFI인데 이것은 로우 B, D 곱하기 FY로 볼 수 있더라 라고 생각했던 거고요. 등각력 블록 깊이는 베타 곱하기 우리가 스몰 c 중위축 거리죠. 중위축까지 거리를 얘기할 수 있고 베타 값은 FCK 값에 따라 연동이 되는데 좀 이따 설명드릴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풀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보위폭이 300이고 FCK가 21MPa인 단근보. 이 단근보라는 것은 인장 측에만 철근이 뱉은 보를 단근보라고 해요. 자, 인장 측에만 철근이 뱉은 보인데, 자, 균형 상태. 이게 중요한 포인트죠. 이 보의 압축 내력은 얼마인가라고 했고, 등각력 블록 깊이는 120이다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라지 C, 콘크리트 압축력은 0.85 곱하기 FCK 곱하기 A 곱하기 B잖아요. 그럼 이제 0.85라는 건 이미 주어진 거고 FCK는 21MPa이고 등각력 블록 깊이는 120이고 B가 300이니까 야 이건 너무 쉽게 산수 문제가 나오네. 계산기만 뚫리기면 그렇죠. 너무 쉽게 나와요. 너무 쉽게. 이런 문제는 틀리면 너무너무나 힘들 거 아니에요. 이런 문제 반드시 맞춰야지. 곱하기만 쫙 하면 나오는데 그죠. 자, 그 다음에 강도소개법에서 그림과 같은 보에 등각력 블록 깊이 A 값을 얘기했는데 딱 보니까 문제가 나왔어요. 왜 문제가 있느냐라고 하면 그림이 나오잖아요. 등각력 블록 깊이야. 그림을 통해서 유출을 해야 되는데 D 값은 나왔어요. 그래서 FCK 21이고 FI 400이고 B22 한 개의 철근은 단면적은 387이고 압축 철근을 무시한다고 했고요. 등각력 블록 깊이를 얘기하니까 우리는 뭐 생각하면 돼? C는 콘크리트 압축력 C는 0.85 FCK 곱하기 A 곱하기 B 이꼬로는 T는 AS 곱하기 FY다 라고 놓을 수 있고요. 이때 등각력 블록 깊이를 물어봤죠. 따라서 등각력 블록 깊이 A는 0.85 곱하기 FCK 곱하기 B분의 AS 곱하기 FY라고 하는 공식을 유도할 수 있어요. 그럼 공식을 유도한 걸 그대로 집어넣으면 0.85 곱하기 FCK가 21이고요. B가 300이죠. 300분의 AS가 D22 한 개의 철근은 387인데 하나, 둘, 셋, 네 개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AS는 308. 왜? 굳이 뭐 계산 과정 잠깐만 몰라도 되니까. 근데 계산 과정을 알면 더 좋겠죠. 뭘 통해서? 공액보를 이용해서 푸는 과정을 제가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이 첫 번째 유형은 뭐냐면 모멘트 하중이에요. 그럼 모멘트 하중은 이 모멘트도가 어떻게 생길까? 이 모멘트도는 이렇게 발생을 해요. 모멘트도가. 그럼 이 모멘트도를 딱 나왔고 이 자유단을 뭘로? 고정단 놓고 고정단 자유단 놓고 이때의 모멘트를 하중으로 놓고 M이라고 놓을게요. 등분포 하중이네요. 그럼 등분포 하중이라는 것은 이때 등분포 하중에 요 가운데에 M 곱하기 L이라고 하는 하중이 작용한다 가정할 수 있죠. 그러면 M 곱하기 L이라는 게 단부에 M 곱하기 L이 되면서 최대 전단력이 돼요. 그냥 떨어진 거리가 얼마야 라고 할 땐 등분포 하중이니까 2분의 L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발생하는 모멘트 얼마일까? 이 모멘트 크기는 M, L의 2분의 L이니까 2분의 M, L 제곱이 나오고 이 M 곱하기 L은 최대 전단력이 나와요. 따라서 세타라는 것은 요 세타 각도라고 하는 것은 2i분의 Q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요게 그 ML이 나왔으니까 2i니까 2i의 ML이 될 거고 이때 처짐은 최대 모멘트를 2i로 나눠주니까 2i분의 ML 제곱이 나와. 어때요? 아주 쉽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요 결과를 암기도 해도 되지만 이렇게 공액보를 풀 수 있다라는 걸 제가 설명드리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집중하중일 때 어떻게 할까요? 이 집중할 때 보면 우리가 집중하중은
이렇게. 자, 이런 식의 모멘트도가 나오겠죠. 이 모멘트도를 하중으로 바꿔주고요. 자, 이 자유단을 뭘로? 고정단으로 바꿔주고 이 고정단을 자유단으로 바꿔놨어요. 그럼 현재 이러한 하중은 그쵸? 이런 하중의 크기는 어떻게 돼요? P 곱하기 L이죠. 곱하기 L인데 이 하중이 하나, 둘, 3등분 지점에 이렇게 집중하중을 해서 PL 곱하기 L 곱하기 2분의 L. 왜냐하면 삼각형 부등병부 하중이니까요. 그렇죠? 그럼 2분의 PL 제곱이 되죠. 요 하중이 이렇게 어디? 2분의 PL 제곱으로 작용하고 얘가 Q의 전단력의 최대가 될 거고요. 이 떨어진 거리가 얼마야? 라면 뭐라고 할까요? 3분의 2 L이겠죠. 그럼 현재 여기의 모멘트는 얼마일까요? 여기의 모멘트는 2분의 PL 제곱 곱하기 3분의 2L이 되네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가 돼? 우리가 2 떨어지니까 3분의 PL 3제곱이 돼. 따라서 세타라고 하는 것은 자 2i분의 필기시험 공부한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스스로 아실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건 최신의 기출문제 이용을 풀어보는 거야. 최신 기출. 최신의 기출 문제를 딱 풀어봤을 때 진단을 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어느 수준에 있는지. 여러분이 뭐 과목별로 편차가 있을 수도 있고 과목별로 골고루 성적 나오는데 평균 점수에 미달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편차가 있을 거예요. 그걸 진단해 보고 생각해 보세요. 합격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합격은요. 꽈락을 하면 안 돼. 40점 미만은 안 돼요. 그리고 꽈락은 하면 되고 그 다음에 평균 성적이 60점 이상이에요. 평균 성적이. 그러니까 꽈락을 면하고 꽈락을 하지 않고요. 꽈락을 하지 않고 평균 성적이 60점인데 평균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어떻게 좋아? 계획같이 좀 쉬운 과목은 점수 많이 받고요. 뭐 설비 같은 거 이렇게 굉장히 쉽게 받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구조 같은 거 좀 어렵긴 하지만 계산 문제 풀이 과정을 암기하고 공식을 응용할 수 있으면 되게 재밌게 공부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평균 성적을 60점 이상 올리는 거고요. 정말 중요한 건 뭘까? 1차만 끝나는 게 아니라 2차 실기까지 가죠. 2차 실기 갈 때 가장 중요한 과목이 뭘까? 시공과 구조 과목인데 키마카에서 필기를 이렇게 충실하게 수업을 들으시면 2차 실기도 그래도 반은 먹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균 혼자서 공부해도 합격할 수 있어. 분명히 전공자는 그래요. 혼자 공부해서 합격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실기까지 좀 장기적인 어떤 목표를 둔고서 내 실기까지 패스를 해야 됩니다라고 하면 필기 때 제대로 공부하신 분이 실기 때 제대로 합격할 수 있다 생각 들어요.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하면서 우리 키마카 본 강좌에서 뵙도록 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